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머리 정수리가 휑해진 것을 보고 내가 탈모가 아닌가 하고 많이 걱정하신 적이 있으시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미용실에서 탈모 클리닉도 받아보고 또 병원에도 다녀보시지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압구정 피부과 원장이자 화장품 양약 박사인 제가 여러분께 돈을 들이지 않고도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원장님, 저는 30대인데 20대 때는 나름 머리숱 부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30대가 되니까 이제 점점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소중해지고 흰머리도 나고 가끔씩 머리숱이 비어 보일 때 나 탈모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머리숱이 확 빠져버려가지고 고민인 친구들도 많아요. 원장님, 거울 보다가 머리가 많이 비어 보일 때 내가 탈모인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탈모인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머리를 이제 감으면은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겠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정말 한 줌 뽑힌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그 뽑히는 개수가 한 100개 이상 이런 경우에는 정말 탈모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거울을 이렇게 한번 보신 다음에 보통은 이제 여성분이시잖아요. 여성분은 이 가리마 정수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원래 있던 가리마 부위가 넓어지면서 점점 이렇게 주변으로 탈모가 퍼져나가는 경우에 탈모라고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민인 게 요즘 한창 갑자기 날씨 막 더워졌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인데 피지도 많아지고 두피에 막 여드름처럼 뾰루지도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이런 여름에 하면 좋은 두피 관리법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탈모가 이제 시작되면은 보통은 지루두피염에서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지루두피염은 피지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머리 하루만 안 감아도 떡이 지고 그리고 비듬이 올라오고 가렵고 이제 이런 경우가 지루두피염인데요. 특히나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은 땀도 많이 나고 피지도 많이 나면서 머리가 많이 떡지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샴푸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샴푸를 하실 때 이렇게 물을 그냥 쭉 뿌린 다음에 바로 샴푸를 탁 올려가지고 거기서 거품을 냈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먼저 머리를 꼭 빗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엉킨 머리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물을 약간 미지근한 물에서 조금 찬 쪽으로 충분히 두피에 적셔주시고 그리고 나서 샴푸를 손에다 덜어서 거품을 많이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두피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좀 이렇게 불리는 거죠. 우리가 빨래를 불리는 것처럼 불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금 다른 부분을 씻어내시고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불었을 때 손톱으로 하지 마시고 이 손 끝마디 있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꼼꼼하게는 해주시되 자극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샴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중요한 것들이 아까 뜨거운 물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거품을 많이 충분히 내서 한번 불린 다음에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헹굴 때에도 꼭 미지근한 물에서 약간 찬 쪽으로 헹궈 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샴푸법이고요. 또 피지가 너무 많은 분들은 이게 피지가 많기 때문에 이 피지를 먹고 사는 그 곰팡이균들이 두피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지가 많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 항진균 샴푸 있죠. 리조랄 샴푸라고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니조랄 샴푸? 이거는 들어보긴 했었는데 네. 그게 항균 샴푸군요. 케토코나졸이라고 해서 이게 진균, 곰팡이균이 이제 머리에 축축하니까 잘 살잖아요. 피지를 먹고 사는 그런 말라세지아나 아니면 펑거스 이런 균들을 살균해주는 항진균 샴푸랍니다. 이게 처방을 받지 않아도 약국에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피지가 너무 많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대부터 탈모 샴푸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탈모 샴푸도 종류가 막 많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탈모 샴푸다 하면은 무조건 사보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냥 구매평 좋은 거 사고 이랬는데 탈모 샴푸는 왜 탈모 샴푸라고 부르는 건가요? 뭐 피지를 줄여주는 건가요? 정확히 어떤 게 좋은 건가요? 탈모 샴푸, 그러니까 이제 탈모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샴푸라는 그런 뜻인데 그게 어떤 특별하게 중요한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피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거나 그리고 두피에 자극이 되지 않거나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샴푸를 탈모 샴푸라고 하는데 우선은
탈모가 된다는 것은 두피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것도 이제 두피에 있는 피지를 때를 제거해내는 거니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강한 경우에는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조금 순한 그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고, 또 두피에 좋은 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좋겠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피지가 많은 경우에는 케토코나졸이나 아니면은 또 살리실산이라고 지성 피지를 녹이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아연이 또 이런 항균 작용도 하고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아연이나 카페인이나 그다음에 니아신아마이드나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탈모 샴푸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게 탈모 샴푸라고 해서 막 탈모에 엄청 좋은 것보다는 탈모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샴푸는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그게 막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주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샴푸를 고르실 때 너무 강 알칼리성이 아닌 약산성 샴푸 그리고 순한 샴푸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계면 활성제가 좀 좋은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인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면? 라우릴 설페이트나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강한 그런 계면 활성제거든요. 그러면은 몇 가지 그러한 좀 순한 계면 활성제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계면 활성제 중에 코코베타인이나 그리고 애플 계면 활성제, 그리고 뭐 올리브 계면 활성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샴푸에도 보면 전성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성분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샴푸는 조금 단순히 씻어내는 거라 약간은 단순한 효과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돈 낭비 안 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탈모 예방법이 있을까요? 샴푸를 아주 이게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쓰시기보다는 조금 순한 샴푸를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탈모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도 이제 오셔서 할 때 탈모가 돼서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를 말리실 때 꼭 찬바람으로 말리셔야 돼요. 특히나 머리숱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빨리 말리려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차게 해놓고 두피 안쪽부터 해서 말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밤에 말리고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지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떡이진 상태로 아침에 또 머리를 감아야 되니까 밤에는 그냥 주무시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머리 감고 베개에다가 수건 올리고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밤에 피지가 많은 분들은 꼭 그 노폐물을 씻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머리를 찬바람으로 두피까지 말리고 주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머리를 샴푸하실 때 꼭 거품을 내서 두피에 샴푸가 닿도록 하셔야 되고, 손톱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손 끝 있죠. 그걸로 해서 자극이 안 되도록 꼼꼼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요즘에 그 이렇게 두피를 자극하는 그런 빗 같은 샴푸 빗이 있는데, 그것도 꼼꼼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빡빡빡 문지르시게 되면 그것도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두피도 어때요? 얼굴 피부처럼 피부잖아요. 그래서 피지가 많은 분들은 많이 건조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또 의외로 건조한 분들이 탈모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피가 이렇게 말렸는데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두피에도 꼭 보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건조한 분들은. 그래서 샴푸를 깔끔하게 하시고 나서 그냥 막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기 아니라 찬바람으로 말리시고, 두피 토닉, 여기에다가 두피를 조금 이렇게 식히고 그리고 보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두피 토닉을 뿌려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맨날 완전 뜨거운 바람으로만 빨리 막 말렸었는데, 오늘부터 찬바람으로 말리는 거를 바로 시도를 해봐야 되겠어요.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두피는 그렇게 말리시다가 모발은 찬바람, 뜨거운 바람 섞어서 하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피부나 두피 다 뜨거운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피 관리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일상생활 중에 제가 탈모가 돼서 오시는 경우에 꼭 말씀드리는 게, 머리가 긴 분들 있잖아요. 머리가 긴 분들은 견인 탈모,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또는 막 머리를 묶고 다니시잖아요. 당겨지기 때문에 자극이 돼서 뽑히는 그런 탈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웬만하면 조금 짧게 단발로 자르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이렇게 조금 M자로 이렇게 비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자도 이걸 꽉 누르게 되면은 환기가 안 되잖아요. 통풍이 안 되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지루성 두피염도 같이 있으신데 안에서 땀이 차서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포니테일로 묶거나 모자를 푹 눌러 쓰거나 이런 그런 일상생활 습관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미용실 가서 사람들이 모발 좋아지려고 클리닉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코팅이라 좀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원장 선생님은 이런 미용실에서 헤어 클리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용실에서 이제 클리닉을 받게 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피에 클리닉을 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발이 좀 반짝반짝 해야 되잖아요. 탈모를 위해서는 두피 클리닉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아무리 깔끔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디클렌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용실에서 하는 두피 클리닉은 아무래도 그런 뭐 스티머를 쓰거나 해서 조금 불린 다음에 디클렌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이 모발은 어때요? 모발은 사실은 죽어있는 그냥 머리카락이거든요. 미용을 위해서, 패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케라틴을 입히고 그 다음에 실리콘으로 코팅을 하고 이런 것들은 모발을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해 보이긴 하겠지만 이게 두피에 영향을 줘서 탈모를 예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실리콘 이런 것들을 두피에다가 하게 된 큐티클층에다가 입히게 되면은 너무 그 실리콘이 모발을 눌러서 모발이 무거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또 무겁기 때문에 탈모가 될 수 있겠죠. 견인 탈모가. 굳이 모발 클리닉은 그렇게 탈모에는 도움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근본적으로 좀 두피에 영양분을 주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연예인 지드래곤이 아무래도 염색을 엄청 하고 막 백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머리숱이 풍성하고 이런 이유가 검은 콩물을 매일 물처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진짜 한 올이라도 지켜보고자 검은 콩물을 열심히 끓여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건 말고도 진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먹었을 때 이제 탈모에 좋은, 모발에 좋은 음식들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래서 그 두피 피부 장벽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콩물 그것도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그리고 이제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런 단백질뿐만 아니라 순환이 될 수 있는 비타민, 보통은 이제 두피를 좋게 할 수 있는 비타민은 비타민 B군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 비타민 B5인 덱스펜타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비타민을 챙겨서 드시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야겠죠?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안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호르몬이라던가 순환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두피에도 순환이 원활해져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하셔서 두피까지 순환을 촉진시켜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라인에서 두피나 모발 관련된 시술을 받고 좀 효과를 보신 분도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은 탈모로 오시면은 저는 이렇게 샴푸 방법이나 먹는 영양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에 오는 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집에서는 매일매일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했을 때 병원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희는 줄기세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혈액이나 아니면은 보통은 지방을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두피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염증이라던가 탈모 같은 경우에는 또 자가 면역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도 안정화시켜주고 또 재생이 되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해서 보통은 이 탈모 부위에 모근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한번 머리가 나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요즘에 남성분들도 탈모가 많잖아요. 근데 특히 남성분들은 탈모가 있으면 그게 비어 보이는 게 너무 더 표가 나니까 고민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줄기세포 점점 추천해보고 저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런 두피 환경과 그리고 영양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뭐 원형 탈모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유전적으로 이렇게 M자 탈모에서부터 점점 벗겨지고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두피 환경이 좋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염증도 좀 줄여주고 또 재생도 도와주는 그러한 줄기세포,
탈모 치료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올 한 올이 소중하잖아요. 네. 오늘 이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고민이 많이 해결이 된 느낌인데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모발 관리법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생활 습관, 너무 자극되지 않게 샴푸를 하고 순한 샴푸로 하고 꼭 찬바람으로 말려준다. 그리고 꼭 밤에는 머리를 말리고 주무셔야 된다. 그리고 견인 탈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너무 길게 하거나 아니면 묶고 다니는 거 피하셔야 되고, 남성분들은 모자 쓰시지 않으시도록 하고, 그리고 두피도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두피에 토닉을 뿌려서 건조함을 막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줄기세포 탈모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탈모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들어와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